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나라의 핫한 이슈죠. 기후에너지부 신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 정부에서 만든다고 하는 기후에너지부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직후에 기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의 화두는 단연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피디님 이거 어제 오늘 경제면에 기후에너지부 신설한다고 해서 관련 주식이 오른다. 이거 계속 기사 나왔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 제 주변에는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 안 계시고 오히려 환경이나 기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기후에너지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궁금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또 한 분들은 어떤 해외 사례는 있는가? 외국엔 이런 거 하는 데가 있어 우리 말고. 예,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인가?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경제 성장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기후 대응한다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마침 자료를 하나 딱 찾았습니다. 어떤 자료인가요? 올해 5월에 국회 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기후에너지 신설 관련 그동안의 담론이 쫙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매우 재미있어서 그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왜? 자, 우선 보고서 중에 하나의 테이블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한마디로 갈 길은 너무 먼데 탄소 중립까지 부처 간 장벽이 너무 높아서 뭐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은 현실을 고쳐야겠다. 총괄 본부가 없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기후 대응의 효시는 예전에도 한번 브리핑해 올린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이때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었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파리 협약에 직접 다녀오셨고 가서 서명하고 오셨죠. 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해서 다 어쨌든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차이는 있지만 탄소 중립은 다 해보겠다. 한다고 했던. 그런데 지금 성적을 보면요. 2025년 현재 국제적인 수준에서 기후변화 대응 성과 지표를 보면 67개국 중 우리나라 63위 거의 꼴찌 수준이고요. 지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오늘의 화석상 1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화석상 1위. 기후 협상을 방해하는 나라한테 수여하는. 기후 악당국이라고도 막 그랬죠. OECD 국가 중에서 1차 에너지 공급량은 5위를 차지하는 국가이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꼴찌 수준. 이 정도 성적을 가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마저도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딱 한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 중립을 우선시하기 어렵고 환경부는 권한의 한계로 타 부처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환경부가 사실은 기후 정책의 총괄 부서거든요. 주무부처거든요. 그런데 사실 환경부는 규제 부서잖아요. 뭐 하자 그러면 타 부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타 부서가 하는 거에 이렇게 이런 부분은 환경에 영향이 있다 하고 이렇게 막을 할 수는 수는 있지만 있는데 뭐 끌고 가기에는 힘들고 산업부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을 총괄을 하는 거라서 그렇죠. 우리 산업자원부 탄소 중립을 우선시하기는 어렵다. 어렵고 더구나 두 부처 간의 벽이 높더라. 지금까지 보니까 기준도 다르고 통계도 다르더라.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도. 그래서 똑같은 정책 가구도 부처 간에 다른 목표가 제시되더라. 근데 조율이 안 되더라. 안 되죠. 그거 조율하라고 만들었던 위원회가 있잖아요.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이게 과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의 쟁점은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개편해보자. 첫 번째는 여기도 두 번째 테이블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중심으로 신설부처를 만들자 해서 기후환경부, 환경에너지부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단점은 뭐냐 하면은 규제부서 중심으로 가면 크게 달라지는 게 지금 환경부하고 똑같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절대로 협조 얻기가 힘들다. 특히 에너지 분야. 이런 단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거꾸로 산업부 중심의 신설부처. 이게 기후경제부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처음에 기후경제부 한다는 말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산업 논리로 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단점이 지적이 네. 됐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있는 위원회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행정위원회격으로 위상을 격상해 보자라는 논의도 있었던 것 방법이죠.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단점은 결국 예산과 컨트롤은 부처들인데 이게 과연 위원회가 되겠느냐. 네. 방통위원회가 위원회 중에서 방통위원회가 제일 힘이 센데요. 세잖아요. 규제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부처는 사실 규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에너지 분야 키울 건 키우고 기후테크 키울 건 키워야 되는데 한쪽에선 키우고 한쪽에선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 부서 갖고는 힘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키우는 부서만 갖고는 산업 논리 갖고도 설명이 안 된다. 해외에서는 어떨까? 해외 사례가 나옵니다. 해외에서는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후 파트, 산업부에서 에너지 파트를 똑 떼어내서 만든 게 기후 에너지 부인데 이거를 해외에서 미리 만들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더라고요. 아,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덴마크, 그래, 영국,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그러니까 영국이 막 화력발전소 다 문 닫고 하는 게 가능했네요. 네, 그래서 이들의 온실가스 저감률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세 번째 그래프 보시면 매우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네. 덴마크는 부처를 신설한 후에 온실가스 감축이 이전 5년 사이에 4%에 불과했는데 25%로 증가합니다. 네. 영국은 12에서 15%로 증가하고 독일은 2%에서 10%로 증가하고 네. 네덜란드는 3%에서 20%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그냥 부처 신설 안 하고 기존 부처한테 주무부처 맡겼던 나라들 프랑스, 일본, 미국인데요. 프랑스는 소폭 증가, 일본은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률이 감소됐고 미국도 감소됐다. 그래서 신설 부처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확실히 의미가 있다라는 네. 것이 이제 국회 미래 보고서의 결론이고요. 효과가 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네, 발목 잡지 않을까? 또는 재생에너지 중시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요 테이블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아, 그럼 피해는 없었다. 네, 부처 신설한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망가지거나 또 에너지 안보가 망가지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 그리고 부처 신설 안 한 나라들에서 오히려 경제 성장이 뒤처지거나 에너지 안보가 뒤처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신성장 산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데 네. 마지막 그래프를 띄워드린다면 부처 신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더 많은 기후 정책, 더 엄격한 기후 정책이 아니라 더 잘 설계된 정책, 아하. 그래서 더 잘 이행된 정책을 위해서 부처를 신설한다. 똑똑한 정책을 하겠다. 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 부처 신설을 해야 된다라는 국회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후에너지부.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